녹화를 하고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노래도 틀어놓고 뭐 아침에 잠을 깨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었어, 는 네.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프레젠테이션으로. 잠시만요. 참가자. 음, 그래서 세팅, 일단 이렇게 시작해 볼게요. 잠을 좀 깨셔야 되니까. 어? 네,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네, 깜짝 놀라시라고 했고요. 어, 오늘 아침 세팅이 잘 안 되네요.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요, 블로그 주제에 맞는 글쓰기예요. 그래서 주제를 좀 살펴보고 글을 써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교육 내용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되 뭔가 후기라든지 아니면 기록을 하고 싶으시다면 그 부분은 이미지를 따로 공유 드릴 테니까 거기다 적어주세요. 음, 네, 그리고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그렇게 적어봤고요. 또 큐리어스에서 그 뭐 결제하실 때 상세 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세한 거는 좀 그쪽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중요하고 하기보다는 네이버 블로그를 꾸준히 운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인플루언서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 책을 또 출간해왔고 그걸로 강사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이면서 네, 저는 36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그래서 저희 일정은 이렇게 될 거예요. 오늘 1회차 줌 미팅이고 2회차 줌 미팅은 다음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마무리하는 걸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거를 보고 하시는 걸 보고 피드백 혹은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채워드리는 그런 시간을 만들 거고요. 네, 이렇게 옆에 오른쪽에 보면 일자별로 제가 뭘 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번 우리 블로그 주제 글쓰기 클래스는요. 발행 목표가 4개입니다. 그래서 글을 4개는 꼭 발행하시고 가세요. 뭐 안 한다고 해서 큰일 나진 않지만요. 좀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두 번째 줌 미팅 있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래서 내일은 글감 계획 미션 하는 걸 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건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벤트인데요. 다시 한번 뒤에다가 얘기를 드릴 거긴 한데, 글감 계획하시고, 글 아까 말씀드렸던 4개 발행하시고, 나는 5개, 6개 또 괜찮습니다. 그리고 주제에 맞는 글, 이제 자기의 그 주제를 정하실 건데요. 그 주제에 맞는 글 2개 이상. 네, 그리고 SNS 후기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겠죠? 아예 없으면 뭐 이벤트는 없어지겠지만 이 중에서 한 분을 제가 선발해서 줌 미팅을 1대1로 해서 어려운 부분들을 좀 더 알려드리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을 발행하면요, 카페 공유를 해주세요. 일단, 카테고리는 24년 3월 블로그 주제별 글쓰기 카테고리고요. 단톡방 공유를 해주시되, 공유는 오후 10시까지 해주시고요. 다음날 오전 5시 이후에 다시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뭐, 10시 10분은 안 돼요? 라고 질문 주신다면 됩니다. 네, 너무 늦은 시간만 아니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제가 상세 페이지에도 넣어놨는데요. 우리는 이런 걸 할 거예요. 블로그 주제별 핵심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트렌드에 맞는 글감도 찾아보고 블로그 발행 목표는 제가 4개로 드렸는데요. 4개를 꼭 이뤄보시고요. 그리고 동기부여 제가 미션 또 다른 걸 드릴 거예요. 중간에. 그리고 발행 글에 대해서 피드백하는 시간 하고 네이버 블로그 최신 트렌드 이거는 사실 요즘 네이버 블로그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라고 하는 저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정보와 함께 이런 것들을 뒤에다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자, 또 질문 나가죠. 네, 여러분 블로그 글쓰기는 뭘까요? 채팅에 남겨주세요. 네.
그냥 생각나는 거 블로그 글쓰기라 하면 뭐가 떠올리시는지 뭐 생각, 느낌, 뭐 경험 뭐든지 좋습니다. 블로그 글쓰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어떤 느낌인가요? 뭐든 좋습니다. 네, 기록. 네, 좋아요. 맞아요. 저도 블로그라고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사실 기록이라고 떠올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문희님 반갑습니다. 정보 검색. 아, 그쵸. 우리가 정보 검색할 때 블로그를 쓰니까, 그쵸. 기록하고 정보하고 한 번만 더, 생각나는 거 주실 수 있을까요? 기록, 기억, 기록. 대부분 기록. 우와. 수익화 이런 건 없네요. 역시. 저랑 이제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네, 아시겠지만, 저는 블로그를 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아, 네, 오늘님 늦었어요. 괜찮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초반이고요. 자, 그러면 블로그 글쓰기를 제가 한번 정의해 봤어요. 네, 블로그 글쓰기는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의견, 뭐 경험, 지식, 기록, 기억,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또 일기장과 다른 점은 다른 사람이랑 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것들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의견도 나누고 상호작용을 하는 거. 소통, 교류, 의견. 되게 단어가 비슷한 것들이 많죠. 그래서 일단 기록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또 정보도 전달하고 이런 게 바로 블로그 글쓰기인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왜 물어봤냐면요. 그렇다면 우리도 글을 쓸 때 기록을 하고 정보도 넣어주고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소통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면서 글을 쓰시는 것이 훨씬 성장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음, 자, 보면요. 근데 지금 줌도 업데이트를 했나 봐요. 그래서 조금 제가 원하는 그 레이아웃이 안 나오긴 하는데 일단 해볼게요. 어, 요거 어떤 사진인지 아실까요? 블로그 글쓰기는 진짜 다양하잖아요. 네, 어떤 사진인지 아실까요? 채팅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하하하하. 참. 어, 채팅에 안 남겨주시는 건 뭐 이미 다 알고 있다. 예, 맛집 글쓰기 여행. 아, 다 답을 4개 적어주시려고. 좋습니다. 예, 맛집 글쓰기 여행. 뭐 엄청 많죠? 맞아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엄청 쓸 거리가 많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엄청 의미 있는 건 아니겠지만, 맛집, 여행, 이거 캘리 하거나, 뭔가 일기 쓰거나, 기록하거나, 그다음 독서하거나, 커피 마시는 거나 모두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 이제 블로그 주제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계신지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자, 퀴즈 또 나갈게요. 자, 퀴즈는 3개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퀴즈는 OX인데요. 네이버 블로그에서 지정한 글의 주제는 50개 이상이다. OX. 네, 둘 중에 하나 찍으시면 되죠. 문제를 만들어서 문제를 같이 생각하면서 강의를 해드리려고 문제를 가져왔어요. 자, 50개 이상이다. 네. 자, X. 50개 이상은 아니다. 50개 이상은 되지 않냐. 글의 주제가 50개 이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예. 또 있을까요? 블로그 글쓰기가 진짜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네이버에서 글의 그 주제를 50개 이상으로 잡아놨을까? 아닐까? 예. 자, 그럼 5분이 써주셨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어, 보시면 이 화면이요. 아시죠? 블로그 글 쓰실 때 이 화면이 나올 거예요. 마지막에 발행 단계에서 이렇게 글 쓸 때마다 하나씩 체크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자, 보시면 우리가 글을 쓸 수 있는 종류는 50개도 있고 100개도 있고 되게 많지만 그중에서 네이버에서 글을 하나하나 발행할 때 지정할 수 있는 개수는 32가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제가 하나를 뺐는데 캡처를 뺐거든요. 밑에 주제 없음이라고 여러분들은 보일 텐데요. 그거를 제외하면 주제 없는 걸 제외하면 이 정도의 주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많은 것들을 그냥 다 하는 게 아니라 얘도 분류를 해요. 글을 분류를 하거든요. 이 정도에서 글을 분류한다는 겁니다. 예.
이 화면을 여러분의 블로그 화면, 글쓰기 화면에서 발행 단계에 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네이버 인플루언서라고 알고 계시죠? 네이버에서 그 좀 전문적인 창작자를 네이버 인플루언서라고 지정을 하는데요. 그 네이버 인플루언서의 공식 주제가 32가지이다. OX. 32가지라 함은 여기 있는 거, 제가 앞에 1번 문제에 나왔던 거. 예. 그렇다면 여기 있는 32가지는 인플루언서 주제이다, 아니다. 예, 체크해 주시면 돼요. 어디까지 있죠? 여기까지인가? 아니, 어디까지가 맞는지 모르겠네. 채팅에 남겨주신 거. 네이버 인플루언서의 공식 주제가 32가지, 32가지일까요? 아니다. 예, 아니다. 아닐 거라고 다 생각하시네요. 그러신가요? 숙경님도 그러신가요? 일단 들어보시고 계시죠? 그럼 볼게요. 네이버 인플루언서 주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20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앞전에 제가 글 발행할 때 글은 하나하나 32가지 정도가 되고, 그런데 인플루언서 주제는 이렇게 20개로 추려졌다라고 다시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엄청 많은 글감을 줄이고 줄여요. 그래서 나의 분야를 찾는 거예요. 나의 주제를 찾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나는 어떤 주제일까? 네, 그래서 네이버 인플루언서 주제를 잘 보면 좋은 건요. 네이버의 방향과 트렌드, 그 방향성을 볼 수 있어요. 이것들을 전문 분야로 가져가겠다고 네이버가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세 번째 문제를 하고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정답은 아닙니다. 공식 주제가 32가지. 요것도 다시 하고, 세 번째 하고 설명 다시 드릴게요. 복습경. 자, 세 번째. 3번. 네이버 인플루언서 주제에 일상이 있다. 자, 예시를 돕는 사진으로 아까 맨 앞장에 있던 사진을 넣었는데요. 요게 제가 32가지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 32가지 주제의 인플루언서 주제랑 동일하게 일상생각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네이버 인플루언서도 일상생각에 주제가 있다. 네. 그러면 일상이라는 건 인플루언서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일상생각이라는 건 인플루언서가 있을까? 네. 없다고 체크해 주셨어요. 자, 과연. 네. 자, 보시면 제가 여기다가 아까 해놨거든요. 인플루언서 주제에 일상은 없습니다. 그런즉 일상은 전문적으로 전문가다라고 창작 전문가다라고 지정이 되지 않아요. 일상이 되게 많이 일상 글을 쓴다고 해서 일기 같은 그냥 제가 그런 글을 쓴다고 해서 내가 전문 창작가로 인정이 되거나 블로그 성장이 막 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는 글을 발행할 때 혹은 내 블로그의 전체적인 주제를 잡아야지 성장이 더 잘 됩니다. 그냥 일상글보다는요.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네이버에서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이렇게 많은 주제로 쓸 수 있어요. 공연 전시도 쓰고, 음악도 쓰고, 일상, 뭐, 일기, 오늘 육아일기 같은 것도 다 쓸 수 있죠. 네,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은 보면 전문적인 주제와 그냥 글을 쓸 수 있는 거는 따로 있어요. 여기에 일상이 없죠. 인플루언서 주제에 일상이 없죠. 일상보다는 여행이라든지, 일상에서 누렸던 것 중에 여행이라든지, 일상에서 누렸던 것 중에 뭐 어학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다시 글을 쓸 때마다 블로그 주제를 지정할 수 있고요. 어떻게 지정하냐면 아까처럼 이렇게 오늘은 문학 글을 쓸 수도 있고 영화를 쓸 수 있고 패션 내용을 쓸 수도 있어요. 글 하나하나는. 그런데 이게 다 네이버 인플루언서 주제.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전문성을 인정하는 주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고요. 일상과 같은 카테고리는 전문가 영역으로 인정이 되지 않아요.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을까요?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어떤 주제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글을 써야 되는지 다시 나눠볼게요. 요것도 다시 또 질문인데요. 여러분, 이 부분을 되게 많이 헷갈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나의 블로그 주제를 정할 때
상위 주제 개념을 알고 계신가요? 라고 적었는데, 요 표현은 제가 그냥 만든 표현이에요. 상위 주제 개념, 이런 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요. 내가 생각했던 주제의 상위 개념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에는요, 손흥만님이 있습니다. 손흥민님 아니고요, 손흥만님이 계세요. 예, 닉네임이 손흥만입니다. 예, 이 손흥만님이 어떤 글을 썼냐면요, 월드컵 2차 예선전, 아시안게임, 프리미어리그, 한국 축구 국가대표에 대한 글을 썼어요. 그러면 이분의 주제는 뭘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손흥만님의 주제는 뭘까요? 네, 스포츠 또 있으실까요? 축구, 스포츠. 운동 내적, 죠 중간에. 예, 운동 내적. 예, 다 비슷하게 생각하시죠? 스포츠, 운동, 그쵸? 근데 다 맞아요. 스포츠도 많고, 운동도 많고, 내조도 많고, 축구도 많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도 다 맞잖아요. 그쵸? 그런데 네이버에서 주제를 고려한다고 했을 때 이 축구는요, 어떤 주제일까요? 네, 운동 내죠. 맞아요. 운동 내죠. 스포츠 사실 다 같은 이야기이긴 하죠. 그런데 손흥만님은 축구가 주제일 확률이 높아요. 제가 그 글만 이렇게 한국 축구 프리미어리그 뭐 아시안 게임 이건 조금 애매하긴 하죠. 근데 축구를 염두에 두고 쓴 거긴 한데 문제가 좀 애매했어요. 어쨌든 월드컵 좀 뭔가 네 개의 글 중에서 그래도 세 개는 축구의 느낌이 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축구를 글을 쓰는 거죠. 그런데 이 축구는요, 네이버 주제를 고려한다면, 예, 뭐였을까요? 네, 이 중에서 한번 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손흥민님의 주제는 축구였어요. 그럼 축구는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갈까요? 네, 프로스포츠에 이쪽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축구라고 그냥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축구는 이 프로스포츠 이 분야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축구라는 축구 위에 상위 개념, 그냥 스포츠라는 뭐 레저 이런 부분에 더 큰 개념을 먼저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분야가 스포츠야. 그럼 그 중에서 축구라는 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컨셉을 잡아서 이것을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축구의 글을 발행해야지라는 건 너무 좋을 수 있는데요. 축구만 생각하면 소재가 없을 수 있어요. 1년 12달 물론 축구는 돌아가겠지만 너무 어떤 작은 범위를 잡아놓고 글을 쓰면 처음부터 힘들거든요. 그러면 축구 말고 차라리 스포츠라고 가져가는 거죠. 축구에 대한 글감이 없을 때 우리는 야구를 쓸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은 축구 전문인데 왜 야구를 써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분명히 축구도 하는데 축구를 잘 설명해 줬어. 그러면 이 사람이 알려주는 야구도 더 좋아 보일 거예요. 더 설명이 쉽다든지 더 잘 읽힌다든지 찾아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축구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축구 블로그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좀 상위 개념을 생각한다면 스포츠에 가깝습니다. 스포츠. 예. 스포츠 그리고 나의 컨셉은 축구가 되는 거예요. 나의 컨셉은 야구가 혹은 배구가 되는 거고. 그렇지만 배구만 써야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포츠라고 크게 다 맞잖아요. 그 개념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블로그 주제를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했는데 가져와 봤어요. 자, 이게 너무 많아서 제가 이거를 잘라서 6개씩, 7개씩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늦게 오신 스키님 거는 제가 여쭤보지를 못해서 못났다는 점,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일단 이런 걸 적어주셨어요. 제가 여러분이 고민하는 주제, 뭐 운영하고 싶은 주제, 그 중에서도 좀 큰 거를 앞에다 적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3개 적어주세요 했는데요. 네, 비비님은 지금 안 오셨을까요? 비비님은 네, 뭐 여행, 맛집, 건강. 네, 이렇게 적어주셨고, 커피 인형님은 뭐 핸드메이드 인형, 장소품, 일상 이렇게 했는데요. 자, 여행, 맛집, 건강. 이거는 그래도 카테고리가 아까 보신 것 중에 좀 분야가 있죠. 인플루언서 분야, 여행, 예, 건강. 건강은 없지만 사실 여행은 있어요. 건강이라고 해서 주제는 상의는 딱 없는데요. 예, 그래서 여행은 없고 또 핸드메이드 인형 같은 경우 작은 소품 일상. 혹시 커피 인형님이 계실까요? 네, 꽃배님님 안 계시네요.
이게 어느 주제로 들어갈지, 이거는 어떨지 좀 작은 글감일 것 같고요. 좀 상위 개념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꽃다님도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꽃꽂이, 테라리움, 출각. 네, 이거는 나의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그래서 인플루언서 주제. 그러니까 그 네이버에서 전문성을 인정하는 주제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꽃꽂이, 테라리움, 출각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주제에 여기에서 테라리움, 출간, 뭐 식물 이런 게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거기에서부터 찾아보는 게 네이버 주제 받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식물이 생활 건강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뭐 동식물에 들어가 있는지 이걸 한번 눌러봐야 알겠죠. 예, 그걸 제가 떠 먹여 드릴 수도 있지만 본인이 좀 누군가 자기가 노력을 해서 검색해봐야 좀 더 오래 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비끌님이랑 인디님은 또 다른 주 모임이 있으셔서 먼저 가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초마님, 바늘마녀님 이렇게 있죠. 네, 그 여행 맛집. 음. 그래서 주제를 적어주세요라고 해서 이제 컨셉이랑 주제를 다 적어주셨어요. 예, 그랬더니 공통적으로 육아가 좀 많이 보이고 경제도 많이 보이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맛집, 식탁 메뉴, 일상 이제 이거는 내가 어떻게 블로그를 운영할 때 어떻게 주제를 먼저 좀 크게 잡으시고 컨셉을 이거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맛집이라 하면 혹은 식탁 메뉴라고 하면 음식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푸드 레시피에 가까운 건지 아니면 어, 자, 이, 푸드에 가까운 건지 아니면 뭐 리빙에 가까운 건지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블로그 주제 를 고려하고 거기 상위 개념이 뭔지 혹은 컨셉 뭔지를 잡는 거죠. 육아가 많아서 생각해 보면요. 육아도 진짜 많잖아요. 그럼 육아에서 나의 컨셉은 뭔가?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컨셉을 딱 잡은 건 아니지만 36개월 어린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엄마가 가기 좋은 뭐 밥집도 소개하고 뭔가 뭐 책도 소개하고 용품도 소개하고 저는 어린이집 이런 카테고리의 콘텐츠 많이 만들거든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컨셉으로 가져갈 건지, 육아면 육아, 뭐 엄마들과 하기 좋은 엄마표 영어 혹은 미술로 가져갈 건지, 이런 컨셉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주제만 생각하라는 건 아닌데요. 주제를 먼저 정했으면 그 안에 컨셉도 같이 생각해 보세요. 컨셉만 있는 사람들은 주제를 생각해 보시고, 주제 있는 분들은 컨셉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청블리님은 여행, 맛집, 육아. 육아가 좀 많더라고요. 육아, 오렌지. 오렌지님은 건강의학. 이런 쪽으로 미리 살펴보셨고요. 네, 비글님이나 님은 경제, 맛집. 그리고 기왕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문희님이 육아의 주제라면 육아인데 아이와 하기 좋은 공연과 전시회 갈 수 있고요. 육아라면 아이와 함께 하기 좋은 책과 도서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세 개가 전혀 다르다. 보다는 이게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이요. 그래서 내가 고민하는 거 세 가지가 있다면 세 가지 중에서 앞에 있는 비율을 가장 늘리시고 그리고 뒤에는 연결된 걸로 만드시는 거예요. 육아라고 하면 육아가 카테고리가 뭐 예를 들어 한 40% 가져가고 육아에 관련된 공연 전시를 뭐 20% 가져가고 그다음에 육아와 관련된 책이나 도서는 30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비율을 조금씩 낮추는 거거든요. 제가 숫자는 좀 틀린 것 같은데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내가 생각했던 메인 주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무슨 블로그 운영하세요? 주제가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무슨 블로그예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전 육아도 하는데요. 교육도 하고요. 공연도 하고요. 맛집도 하고요. 뭐 스포츠도 하고요. 다 해요. 그럼 저 다 블로그예요. 하하하 웃을 수도 있지만 듣는 사람은 아무 그냥 그렇구나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전문성은 절대 보이지 않아요. 브랜딩도 나중에 힘들 수 있죠. 마케팅은 더 어렵죠. 진짜 나 혼자 일기라고 생각하면 상관없는데요. 그래도 성장하고 싶고 뭔가 그 주제에 맞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그렇다면 주제를 고려해 보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양한 글 되게 많을 거예요. 네, 잠 깨시라고 한번 뽀로로 이렇게고요. 일단 일상 글이 가장 쓰기 쉽죠. 그래서 초보 블로그에게 가장 편한 글입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겪고
겪은 크고 작은 이야기, 생각 이런 것들을 적기에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이런 글들은요, 좀 간결하고 친근하게 써주시는 게 좋아요. 일상 글인데 너무 딱딱하지 않은 거, 혼자 심오한 경우도 있겠지만, 어, 그냥 일기식으로 가볍게 쓰시는 것을 일단 좀 추천드리고요. 일상 글은 꼭 일기만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편한 글이긴 한데, 그 편한 글 중에서도 뭔가의 정보를 조금 더 담아줄 수 있어요. 아이와 육아 일기를 뭐 오늘 뭘 먹였고 뭐 했고 아이가 칭얼댔고 이 와중에서도 내 경험이랑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면 좋다던데 라는 이야기의 정보도 넣으실 수 있어요. 자, 일상글이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 글을 쓰시되 내 분야의 주제는 확실히 가져가시는 것들 좋아하고 필요하고 일상 글만 쓰기보다는 내가 생각했던 그 주제 글이 나오는 거. 거기까지가 우리 클래스의 목표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일상글 많이 쓰시고요. 대부분 리뷰글 많이 쓰시거든요. 대표적인 거를 맛집 갔다 오면 쓰는 거, 이걸 되게 많이 편애하시고 많아요, 글도. 그렇다면 맛집이나 또 방문, 맛집 방문이나 제품 후기. 뭔가 썼는데, 뭐, 여기, 이게 어떻다라는 리뷰. 물건 살 때 한 번씩 찾아보시잖아요. 그럼 리뷰글은 한번 어떤 건지 볼게요. 리뷰글은 일단 글감이 되게 찾기 쉬워요. 제 앞에 있는 핸드폰, 그다음에 뭐 클릭 집게, 뭐 컵, 뭐 마우스, 모니터, 뭐 캠, 뭐 전부 다 리뷰글을 할 수 있잖아요. 글감 찾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리뷰글은 뭘 쓰면 좋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좀 결정적인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사람들이 뭐가 궁금해할까를 고민해 보시고요. 그냥 결과치만, 내가 핸드폰을 샀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까지가 아니라, 어떻게 왔는데. 예를 들어 뭐 핸드폰이 배송을 받았다면, 핸드폰의 뭐 언박싱이라고 하죠. 뭐 박스 단계에서부터 할 수도 있는 건데, 그 안에서 뭐 어떻게 뭐가 제품이 뭐가 동봉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뭐 클리너가 같이 들어 있고 이런 것들 사은품을 뭐 챙겨주고 여기서부터 과정 그리고 이 핸드폰을 봤을 때 어땠고 사용해봤더니 어땠다 이렇게까지 다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딱 결과치가 있는 것보다 과정이 좋고요. 리뷰글을 많이 쓰다 보면 나중에 체험단이랑 협찬 이런 것들을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업체에서 아무래도 이 물건을 줄 테니 예쁘게 리뷰해 주세요라는 것들을 막 많이 의뢰하거든요. 그럴 때 수익화가 또 가능한 글이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보성만 예를 들어 아이에게 뭐 24개월은 뭘 먹여야 하나, 뭐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뭐 잘 하려면 뭘 해야 하나, 뭐 준비물 이런 건 정보성 글이지 리뷰성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보성만 있으면 사실 이런 협찬이 많이 오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 나는 이런 게 많이 안 오지라고 생각할 때 내가 리뷰글을 쓰고 있는지 정보성을 많이 쓰고 있는지를 보시면 좋은데요. 뭐가 더 좋다 나쁘다는 없는데 내 블로그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에 따라 그거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저는 체험단은 안 하더라도 그냥 제가 쓰고 싶은 글들을 어쨌든 주제에 맞게 쓰고 있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소신대로 다 지켜나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맛집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맛있어요, 맛없어요만 쓰면 되게 매력이 없어요. 내부는 이랬고 외부는 이랬고 메뉴는 이랬는데 주차 요즘은 정말 뭘 해도 주차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주차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악의 의자가 있는지 혹은 단체로 매딩까지 가능한지 아니면 뭐 브레이크 타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넣어주시면 훨씬 더 내용이 풍부해 주실 거예요. 맛집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험단 모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돈내산으로 내가 직접 가서 간 리뷰도 많이 올리다 보면 뭐 근처에 또 맛집 사장님들이 혹은 체험단 업체에서 여기 와서 체험해 주시겠어요? 라는 글도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이런 글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건이 있는 제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품은 내가 왜 이걸 구매하게 됐고 배송 단계가 어땠고 이제 이런 얘기를 쓰면서 사진을 올릴 때도 다양한 각도로 찍어보세요. 여행은 사실 막 역동적이잖아요. 걸어가고 뭐 내리고 뛰고 뭐 하늘도 예쁘고 가는 길도 예쁜데 이 물체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한 사진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물체 하나를 가지고 위에서 찍어보고 왼쪽에서 찍어보고 오른쪽에서 찍어보고 밑에서 찍어보고 위에서 찍어보고 그렇게 해서 한 개를 다양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거. 이런 것도 팁입니다. 그리고 사용 전후를 넣어주시면 좋아요. 사용 전에는
뭐 이랬는데 예전에 뭐 사용해봤더니 뭐 경험치가 있으시다면 비슷한 거 사용해봤는데 별로였다. 근데 이거 했더니 별로였다라고 쓴 건 아니지만 아쉬웠는데 이런 부분을 잘 충족시켜줬다라고 뭐 적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꼭 후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를 받았는데 물건을 받았는데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까지만 쓰실 수도 있긴 해요. 그런데 독자가 원하는 거 그래서 그걸 썼을 때 어때? 이니까 그 부분을 녹여주시는 것도 좋죠. 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행은 사진이 필수이죠. 그리고 영상, 네,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영상을 진짜 추천드리고요. 요즘엔 네이버 트렌드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꼭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여행 계획에 아니면 여행 선택에 도움이 될 만한 뭔가를 고민해 보세요. 그냥 내가 갔다 왔더니 재밌어요, 좋았어요. 그냥 막 아름다운 뷰, 막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거는 그렇게 나올 수 있겠죠. 여행 계획 같은 거는 내가 왜 이렇게 갔고, 누구랑 갔는지, 대상이, 아이들이랑 갔는지, 친구랑 갔는지, 혼자 갔는지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겠죠. 그러면 그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쓰는 거죠. 혼자 가기에는, 이 카페는, 음, 콘센트가 괜찮고 1인 좌석이 있고 혼밥하기 좋다 이런 내용들을 적어주는 것처럼 여행 계획도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과 함께 가기 좋은 뭔가의 콘텐츠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행은 뭐 교통편, 숙소, 관광지, 뭐 이달에 뭐 무슨 꽃축제 행사 이런 것들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여행은 대상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상 그리고 계절도 있어요. 같은 설악산을 갔더라도 봄에 가는 거 틀리고 뭐 여름에 가는 거 틀리고 겨울에 가는 게 틀리니까 같은 여행지라도 되게 다양하게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은 좀 생생하게 전달해 주시는 게 좋죠. 물론 1년 전에 갔다 왔던 설악산에 대해서 오늘 포스팅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오늘 포스팅할 때 그때 내용들을 좀 생생하게 전달해 주시면 좋죠.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 네, 여행은 이런 것들이 포인트고요. 책이나 도서. 예, 사진이 너무 많지 않아도 돼요. 책이나 도서를 보면 책이 진짜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한정되어 있죠. 예, 근데 책에서는 주의할 점이 너무 많은 내용이 그냥 책을 막 넘겨서 한 장 찍고 한 장 찍고 한 장 찍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보는 사람도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고요. 저작권의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어, 보는 사람은 이 책을 구매하기 전까지 어떤지, 혹은 이 내용이 어떤지, 시선이 어떤지가 궁금한 거지, 이 문장 하나하나, 이 한 페이지 하나하나가 다 궁금한 건 아닐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 글을 본다고 하면 뭐가 궁금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목을 꼭 주의해 주시면 좋아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다고 하면 뭐 시간 관리에 좋은 아니, 습관 관리에 좋은 책이라고 해서 제목을 지으시면 안 되고요. 습관 관리에 좋은 꾸준함의 대세인 1만 시간의 법칙 뭐 이런 식으로 책을 그 책 제목을 정확하게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의외로 많이 이렇게 책 제목을 지으실 때 책 이름을 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나의 감성과 관점을 담으세요. 이 책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주관적인 걸 주관적이라고 해서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나쁘다, 좋다를 평가하기보다는 내가 느끼기에는 이런 부분이 좋았다. 네, 아쉬웠다. 뭐 이런 내용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책 도서는 저도 그래서 이걸 살만한가 안 살만한가 보면서 리뷰를 찾아볼 때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그 관점을 우리가 제시해 주는 거죠. 내 눈으로 봤을 때 어떤지. 그래서 책을 리뷰하실 분들은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요리 레시피, 네. 사진은 당연히 필수하는 거고요. 사람들이 많이 좀 궁금해하는 거. 그리고 재료 준비물, 순서, 세척 방법, 보관법, 활용법, 플레이팅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보면 오늘도 제가 아침에 확인했는데 푸드는요, 그 방문율이 아니라 어, 이 글에 들어와서 읽는 그 시간이 있거든요. 제가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시간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맛있는 피자.
체류 시간 맞아요. 감사합니다. 체류 시간이 길어요. 만약에 맛있는 떡볶이 만들 때 이 떡볶이를 앞에서부터 막 보고 또 이게 한번 물에다 헹구고 그다음 뭐 해야 돼? 또 고추장 하나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체류 시간이 긴 게 또 장점이긴 해요. 그래서 요리 레시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경제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경제는 이런 글쓰기에는 이제 관련 용어, 개념 이렇게 좀 많이들 하시고요. 이게 경제라고 적어놨지만 사실 뭐 교육, 학문 이런 쪽도 이런 용어, 개념 설명하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경제는 아무래도 되게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그때 트렌드, 이슈를 조금 파악하시고 그 글, 최신글을 계속 발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나는 최신이 안 돼라고 하면 뭐 언제나 똑같은 용어나 뭐 그런 개념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예, 정보가 좀 많이 들어가야 하죠. 아무래도 경제는 정보를 찾기 위한 글로 보니까요. 그리고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래프나 차트를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쉽게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나 혼자의 용어 그런 어려운 거 말고요. 좀 쉽게 쉽게 해야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요즘은 뭐 경제도 뭐 4, 50대 뭐 중장년층 외에도 초등학생들도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다 관심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모두가 아울릴 수 있게 뭔가 좀 쉬운 것들을 적어주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다들 이제 본인만의 분야가 있을 거예요. 그 제가 뭐 32가지, 20가지를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많이 하시는 것들을 위주로 얘기해 드렸고요. 그렇다면 공통적인 글쓰기의 부분에 저는 이걸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일단 제목에는요, 핵심이 좀 들어가도록 적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가 있을까요?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이 있다면 뭐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독서하자, 도둑맞은 집중력 이런 식으로 앞에 뭔가 느낌이나 수식어를 좀 두고 그다음에 제목을 넣고 혹은 제목을 먼저 넣고 느낌을 넣고 예, 이렇게 하면 독자들이 봤을 때 뭔가 클릭하기가 편하겠죠. 요거 끌리네. 도둑맞은 집중력이라고 제목만 짓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느낌과 생각을 조금 넣어주시면 좋고요. 너무 과하지 않게 넣어주시고 그 핵심 키워드는 그렇다면 도덕맞은 집중력이니까 그 집중력을 제목 그리고 본문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계속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을 궁금해할까? 예를 들어 도덕맞은 집중력이라면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뭐를 배울 수 있는지 여기서 어떤 내용이 좋았는지 그 포인트를 찾아내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나는 그 포인트를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본문 구성할 때 이거 제가 서론, 뭐 본론, 결론을 딱 구분짓진 않지만 그냥 그렇게 3단계로 나눈다고 쳤을 때 앞부분은 이걸 왜 사게 됐는지, 이게 왜 어떻게 내가 읽으려고 하게 됐는지. 라는 그런 포인트를 적어주시면 사람들이 또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맞아. 나도 이렇게 해서 이게 고민이 돼서 이걸 하게 됐는데 라고 하면서 밑에 본문을 더 잘 읽어주시겠죠. 그래서 서론에는 뭔가의 스토리를 넣어 주시는 거, 그다음에 이제 물론 본문에도 아니, 본론에도 좋아요. 그리고 본론에는 핵심적인 얘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래서 어떤 걸 참고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핵심을 한번 더 짚어주시면 딱 머릿속에 있는 사람이 전달이 될 거예요. 뭔가 하다가 그랬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끝. 이렇게 하는 걸 뭐 글보다는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쓰시면서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그리고 언제나 마찬가지로 정보랑 경험을 담아주시는데요. 요즘 정보는 AI가 정말로 많이 알려주잖아요. 물론 최신 반영도 안 되는 것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정보도 너무 많이 알려주니까 그럼 정보 말고 AI가 없는 나의 경험을 녹여주시는 거 너무너무 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독성. 일단 이 글이 읽혀야 돼요. 너무 막 색깔이 노란색 글씨로 막 써놓고 글 자체도 안 보여. 그럼 아무리 좋은 콘텐츠도 일단 볼 수가 없어요. 네. 저는 아무리 좋은 뭐 유명한 책도 가독성이 떨어지면 보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덮어버려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가독성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글을 들었다고 이 클래스를 들었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어느 순간 막 상위에 있거나 뭐 지수가 막 성장하진 않을 거예요. 예, 그게 현실이긴 한데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하는 게 아니라 이걸 들었으면 이제 내가 좀 더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잘하려는 부담감도 내려놓고 한 번에 뭔가 단기간 정보보다는 장기간으로 바라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가장 요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라고 하면 전 7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꾸준한 업데이트. 네,
내가 이분한테 가서 경제를 보고 싶어. 내가 이분에 가서 공연 전시를 보고 싶어. 라고 하는데 이게 22년 글에 멈춰 있어요. 혹은 23년 12월에 멈춰 있어요. 그러면 다시 갈까요? 우리가 동네 집 앞에 빵집을 가는 이유는 가깝고 편리하게 사기 위해서잖아요. 맛집 빵집을 갖지 않고. 그런데 맨날 문이 닫혀 있어요, 빵집이. 그럼 그 빵집 갈까요? 저는 그리고 맛도 신뢰가 안 갈 것 같아요. 저기 맨날 문 닫혀 있는 곳이잖아라고. 그렇게 우리도 블로그를 꾸준히 운영하지 않으면요, 결국 좀 많이 소용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꾸준한 업데이트, 글을 잘 쓰던 못 쓰던 사실 업데이트, 예, 요거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 부분을 잘 고민해 보세요. 자, 그럼 이제 글감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캡처를 좀 했어요. 이거를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면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라는 것을 네이버 검색창에 써서 들어가면 이 아래쪽에 캡처 사진 같은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트렌드라는 부분을 눌러주시면 지금 네이버에서 사람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일자별로 혹은 달별로 트렌드를 어떤 것을 많이 찾는지 그 글감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려는 분야가 여행이다. 그럼 여행의 트렌드 글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제별 비교, 뭐 인기, 유입, 연령별, 성별, 여자, 남자에 따라서 다 다르게 구성이 되니까요. 요거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려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보세요. 트렌드에 들어가면 이렇게 주제가 있는데 예전에는요. 우리가 이 주제가 한 10개까지밖에 안 됐어요. 모바일 기준으로 가서 체크하는 게 내 관심사가 10개만 체크가 됐는데요. 최근에 32개까지 됐습니다. 네, 32개까지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주제들을 다 클릭해서 관심을 가져가서 볼 수 있어요. 요거를 잠깐 보여드리자면요. 음, 여기다부터 다시 볼게요.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라고 치시면 되고요.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에 들어가면 여기 상단에 트렌드라고 있습니다. 네, 트렌드 누르면 예전에 이게 일자예요. 일자별, 주간별, 월간별의 트렌드 다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지금 24일인데 아직 사람들이 뭔가 검색하는 통계가 지금 나오진 않았고요. 23일, 어저께까지 나왔고요. 22일 날 한번 보도록 할게요. 22일로 날짜를 지정하고 주제별, 성별, 주제별 비교, 주제별 트렌드, 뭘 얼마나 검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밑에 그리고 이게 최근에 클립으로 업데이트가 22일 날 되면서 일반 글이랑 클립이라는 영상이 이제 앞으로 여기에 어떤 트렌드, 클립 영상 중에서도 어떤 주제로 많이 사람들이 찾는지가 나올 거예요. 일단 기본은 글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서 주제 설정 톱니바퀴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예전엔 10개까지 클릭이 됐는데 이제는 32가지가 다 클릭이 됩니다. 이걸 제가 한번 이렇게 지워볼게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이렇게 클릭하면 되고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한번 눌러주시면 색깔이 26, 27, 28 이렇게 하면서 글자가 잘 나타날 거고 이걸 적용하시면 트렌드별로 세계 여행은 지금 뭐가 유행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일본에 전염병 돈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나올 수 있고, 후쿠오카 여행, 나트랑 여행.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유행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문학 책을 보면요. 지금 뭐 사람들이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이 책도 베스트셀러잖아요. 요걸 많이 찾고 있구나라고 한다면 기왕이면 내가 책을 고를 때 요런 걸 읽고서 리뷰를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의 주제별 글감을 찾아보세요. 예. 보시면 이 주제도 아시겠지만 32개 중에서 일상에 대한 주제가 여긴 있네요. 있고 이것들로 나중에 이 일상을 기왕이면 뭐 박소연 배우주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연애라면 연예인이라면 스타 연예인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글을 쓰시고요. 여기서는 글감을 힌트를 봐주시고 결국은 내 블로그 주제는 상위 개념으로 따로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글감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다시 돌아가서
예, 그래서 이제 내일 미션을 소개를 드릴게요. 카페 예시글이라고 해서 제가 만들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글간 계획을 세워보는데요. 블로그 글 발행은 4개 이상이 발행 목표예요, 일단. 예, 안 보이네요. 뭘 하면 좀 잘 보일까요? 그리고 4개 중에서 2개 이상은 내 주제와 관련 있는 걸로 세워주세요. 어떤 거냐면, 카테고리는 네이버 블로그 에셋 카페에 들어가서 24년 3월 주제별 글쓰기 이 카테고리인데요. 여기 들어가셔서 지금 제가 예시를 남겨놨어요. 네, 예시. 네. 소개를 적어주시고 블로그 주소를 남겨주신 다음에 글간 계획을 세워주세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전에 그냥 뭐 아무거나 쓰세요라고 했는데 이제는 주제를 적어주시고 거기에 일치하는 거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예요. 소재, 글감도 적어주시는 거예요. 주제랑 글감을 2개 다. 육아라고 주자를 잡는다면 뭐 저는 어린이집 네임 스티커 이런 것들을 하는 거를 뭐 할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육아 그 어린이집 수저를 리뷰해야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글감까지 적어놨어요. 내 블로그 주제를 찾아보시고 그거에 대한 글감도 같이 적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일단 적어놨는데요. 여러분들은 이거 미션을 월요일날 하셔야 되니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적으셔도 좋아요. 이렇게 해서 미션을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 적어놨지만 반드시 날짜를 지켜야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월요일에 이거 쓰기로 했는데 이거 못 써도 됩니다. 네, 상황에 맞게 해주시면 되고요. 주제에 맞는 글을 꼭 2개 이상으로 하셔야 돼요. 저는 주제를 육아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육아 이렇게 육아를 3개를 잡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글감 계획을 세워보시고 거기에서 내 분야에 맞는 거 꼭 넣어서 글을 발행하세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기간에는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 네, 당신의 블로그 주제는 무엇입니까? 네. 제가 만약에 오니님 블로그 주제는 뭐예요? 라고 했을 때 말할 수 있는지. 예, 말할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혹시 없으시다면 이제 찾아가시면 돼요. 예, 누군가를 딱 특정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제가 여기 닉네임이 보여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블로그 주제를 좀 잡아가세요. 이거는 나중에 전문성도 좋고요. 내가 협찬과 많은 수익화로 가는 거에 지름길이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일정도 하고 리뷰도 하고 맛집도 하고 하는 것보다요. 이 글이 전문가로 인정받으면 더 많이 쌓이면 전문가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받을 수 있는 협찬과 그때 받을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걸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그냥 여담이에요. 예, 여러분 잘 살아 계시나요? 최근에 네이버 블로그의 트렌드, 그냥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인플루언서 주제에 변경의 이슈가 있었어요.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 제가 강의할 때도 얘기 드렸지만 인플루언서가 한 번 되면 제가 육아 인플루언서지만 여행 인플루언서로 바꿀 수 있고요. 여행 인플루언서면 IT도 바꿀 수 있고요. 자유롭게 인플루언서라는 걸 하나 달아놓으면 주제로 왔다 갔다 변경이 가능했어요. 왔다 갔다는 모르겠고 한 번 가면 또 오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주변에도 제가 알려드렸더니 육아 인플루언서 하다가 여행으로 바꾸시고 이런 분들도 있으셨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됐냐면 네이버에서 갑자기 공지를 때렸어요. 네이버에서 인플루언서 주제 변화가 안 된다. 이거 가지고 평생 가라.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난리가 났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푸드라든지 뭐 여행은 평생 갈 수 있죠. 나이에 상관없이. 그런데 육아라든지 펫 예, 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수명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 육아도 평생 육아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말이 되냐라고 해서 이제 인플루언서들의 댓글을 달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좀 이긴 것 같아요. 예, 주제 변경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허들로 예전처럼 자유롭게 왔다 갔다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 기간을 정해줄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뭐 2년에 한 번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심사를 통해서 된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주제 변경을 다시 원래대로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주제 선정이 좀 할 때, 좀 잘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인플루언서 아무거나 되고, 나중에 바꿔야지라는 전략이 예전에는 먹힐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좀 어려워졌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또 그 이슈가 있고, 하루 이틀 뒤에 또 요게 또 생겼는데요. 이건 심화될 것 같다는 건 이제 저의 생각이에요. 아예 심화가 안 될 수도 있긴 해요. 인플루언서를 그 지원하시는 분의 2회 이상 지원하시는 분들은 원래 60일 있다가 뭐 다시 지원할 수 있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90일로 늘어났어. 그러니까 한 번 지원하면 떨어지죠. 그러면 3개월 뒤에 다시 지원할 수 있는 그걸로 바뀌었습니다. 예, 진짜 쉽지 않죠. 그래서 막 3개월을 할 때 잘 해가 넣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주제가 결이 확실히 더 잘 보여야 돼요. 예, 그만큼 주제를 잘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네이버 모먼트가 클립으로 변한 거 알고 계신가요? 안 변했다라고 하면 블로그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세요. 안드로이드 같은 데 들어가서 iOS 그 아이폰은 25일인가 이후로 업데이트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갤럭시는 이미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모먼트라고 했던 이름이 클립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통합이 된 거거든요. 짧은 영상을 계속 가져갈 거예요. 어느 정도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실 때 영상, 아니, 모먼트, 이제 클립으로 할 텐데 클립, 짧은 영상을 좀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영상은 맛집도 넣을 수 있고 뭐 육아도 넣을 수 있고 뭐 다양하게 넣을 수 있으니까요. 내가 하려는 것에 영상을 어떻게 만들지 좀 고민해 보세요. 네, 그리고 이거는 진짜 드리고 싶은 말인데요. 인플루언서 안 달아도 돼.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네, 인플루언서가 좋다, 나쁘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네이버에서 블로그가 조금 성장하려면요. 그 전문성 있는 그 탭, 그래서 잠깐 인플루언서 주제를 얘기하는 건데요. 인플루언서 주제를 여러분 참고하세요. 어, 내가 뭐 취미 생활이야. 취미 생활인데도 그게 뭐 가드닝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DIY, 그럼 이게 생활 건강에 들어가는 건가? 뭐 이런 카테고리의 상위 개념을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분야별로 인플루언서의 키워드라는 게 있어요.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플루언서들은요, 이런 걸 하거든요. 벌써 키워드 챌린지라는 걸 합니다. 예. 그래서 인플루언서 네이버에서 공식 지정한 그 단어들이 있어요. 키워드. 그 키워드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단어거든요. 거기에 대해 창작자가 많이 이걸 쓸 수 있도록 해놓은 게 키워드 챌린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글을 쓸 때 막연하게 막 쓰는 것보다 이 키워드 챌린지에 맞춰서 쓰는 게 좋은데요. 어, 지금 제가 아마 켜놨으려나? 없네요. 그럼 여기서 한번 다시 볼게요. 인플루언서 키워드라고 음, 키워드 챌린지.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요. 어디 갔지? 네이버 인플루언서. 그건 아닐 텐데. 제가 편찮은 것 중에 한번 볼게요. 인플루언서 키워드. 여기 이거네요. 잘 안 보였는데. 네이버 인플루언서 관심 분야의 전문 창작자 만나는 곳, 여기거든요. 이걸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런 초록색 바 밑에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이걸 인플루언서 키워드 챌린지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뭐, 여행을 눌렀더니 여행에서 양떼 목장, 뭐, 제주도 여행, 가볼 만한 곳, 서울 가볼 만한 곳. 계단, 안 보일까요? 네, 화면 네. 공유가 되고 잠시만요. 있어요. 꺼졌나 봐요. 네. 감사합니다. 됐다. 어, 그리고 이거만 하면 뭔가 자꾸 꺼지네요.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다시 넣고 있어요. 이제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 상단에 보면 이렇게 주제가 있어요. 인플루언서 주제. 아까 말씀드렸던 20개가 있거든요. 여기서 여행을 누르면 서해바다, 유라고 떠있는 건 지금 사람들이 많이 찾아서 네이버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서해바다, 서해바다 가실 분들은 이 키워드로 내가 서해바다 다녀온 리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글을 쓰실 수 있겠죠. 이 키워드를 살려서 쓰는 거예요. 제목이랑 본문에. 그럼 또 볼게요. 푸드. 푸드도 진짜 많잖아요. 근데 글감도 없고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 푸드에 보세요. 보니까 저녁 메뉴 추천이라는 게 있네요. 그리고 파스타. 그리고 뭐 밀키트.
그러면 우리 밀키트 할 때, 밀키트, 저녁에 먹기 좋은 밀키트 하면서 글을 쓰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의 분야는 푸드로 계속 쌓여가고 있겠죠. 이렇게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플루언서라서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인플루언서 키워드 챌린지인 것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간단한 요리라는 키워드 있죠. 그럼 네이버에 봤을 때, 집에서 간단한 요리.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뭐 글들이 블로그 글이 있잖아요. 그냥 우리도 넣어서 만들면 돼요. 글을. 집에서 하는 간단한 요리, 냉동 태국 볶음밥, 뭐 이렇게 하는 건가 봐요. 예, 뭐 집에서 하는 간단한 요리, 뭐 풀무어거, 유부초밥 만들기 이렇게 힌트를 얻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표현했을 때는 집에서 만드는 쉬운 요리라고도 쓸 수 있지만 인플루언서 키워드 네이버에서 많이 찾는 키워드를 써주시면 확실히 더 검색이나 조회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동물 펫.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내가 테크에 들어가는지 라이프에 들어가는지 내가 하려는 게 게임에 들어가는지 동물 펫에 들어가는지 뭐 경제에 들어가는지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내 블로그 주제를 찾으세요. 네. 여기 뭐 예를 들어 뭐 식물이 안 보이죠. 그럼 어디 들어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런 키워드 챌린지가 있다는 걸 보시고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하시면 좋다고 알려드립니다. 음.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한 주 동안 글을 발행하시고 전체적으로 어려워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2차 준비팅 때 얘기를 드리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주제별 글쓰기는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블로그 주제 그리고 컨셉, 육아라고 하면 육아에서 어떤 대상으로 어떤 것들을 쓸 건지 컨셉을 잡으시고 그거에 맞게 컨셉만 하고 나는 막상 맛집이나 막상 일기나 일상이나 이런 걸 쓰지 마시고 닥치는 대로 쓰지 마시고 이번 기간에는 주제에 맞게 글을 써보세요. 그리고 피드백을 받아보세요. 그거를 잘 따라오신 분에게 제가 혜택을 드리고자 했던 게 이벤트거든요. 동기부여를 좀 드리고 싶어서 잠시만요. 네, 이거예요. 글감 계획을 세우고 네, 거기에 이제 글은 4개 이상 발행을 하되 주제에 맞는 걸 2개 하시고 후기 남겨주시면요. 네, 그분 제가 좀 허들을 많이 걸어놨어요. 왜냐면 다 1대1 준비팅 해드릴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한 분을 뽑아서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은 이렇게 맞춰볼게요. 궁금하신 거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다들 살아 계셨죠? 네,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궁금한 거? 이건 녹화는 중지해볼게요.